아, 네. 잠깐만, 저도 녹화 좀 할게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분야의 사장님이 전해주셨다시피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고, 또 어제 또 저도 그 마라케시 네, 달성됐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려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번 달이 그 뭐지? 프로모션 달이 아니잖아요. 액션팩이나 뭐 액티 프로모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그룹도 되게 활기차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예, 오늘 저는 림프 건강과 PM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쪽에 뭐 썩 이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업이나 보상 이런 쪽에 조금 강하잖아요. 근데 어 내가 못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이런 거 해봐야지. 다른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만 힘든데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보다 저도 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림프 건강과 PM을 준비하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기, 네.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 몸을 딱 한번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준비를 했는데 잘 들어주시고요. 어, 첫 번째는 림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림프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림프 관련 건강 상식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PM, 네, 림프와 연결되는 PM은 어떤 제품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림프란 무엇인가? 림프는 면역 체계의 일부로서 몸의 방어 체계를 지원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체나 이물질을 제거하며 세포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는 내려져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사람 그림을 보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선과 구슬 모양이 있죠. 이게 전부 림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림프를 공부하기 전에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요. 림프는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정말 무식했죠. 근데 림프는요, 우리 전신의 혈관이 다 분포돼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 끝까지 혈관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것과는 또 다른 이 기관인 거예요, 림프는. 그래서 이 전신에 다 퍼져 있고 이 림프는 한마디로 내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역 체계 일부라고 여기 써 있죠. 면역은 뭐예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가 유해한 것들, 내 몸에 유해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얘네를 방어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면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림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면역을 얘기할 때 림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림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림프의 구성은요, 림프 기관이 있어요. 림프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림프액, 그리고 림프구, 림프절, 림프관. 이렇게 좀 짧게 줄여보면 요 정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각각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림프 기관이라는 것은 흉선, 골수, 예, 그 흉선이라는 곳에 또 가슴샘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골수 중에서는 적색 골수에서 세포, 그러니까 림프구를 만들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 흉선과 골수에서. 그리고 비장에서는 임무를 마친 면역 세포가 여기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 편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림프 기관이잖아요. 이 중에서 뭐 흉성, 골수, 비장을 몰라도 편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편도는 림프구가 풍부해서 림프구가 풍부하다는 건 여기에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이쪽에 굉장히 다량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1차적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 했을 때 보이죠. 예,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이 이 편도예요. 그래서 내가 내부로부터 내 구강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입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끔 여기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어 이제 한창 성장기 때 편도가 굉장히 많이 붓는 그런 감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게 계속 너무 많이 지속이 되면 편도를 잘라내는 수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이 조금만 나면 편도가 너무 붓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아, 차라리 이거 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편도가 너무 많이 부었던 친구들은 그 편도를 뗀 친구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지금 이 림프를 공부하다 보니 그게 정말 얼마나 무지했던 일인지, 그 편도를 제거한다는 게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그 기관이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방어해주는 기관을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병원 나쁜 놈들이죠. 병원 놈들. 네. 근데 편도는 그렇게 우리 몸에서 1차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림프액. 림프액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아닌 연노란색 액체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손이 찢어졌어요. 그럼 처음에 피는 나오겠지만 그 피가 멈추고 아물려고 할 때, 피가 멈추고 아물려고 할 때 노란색 진물이 나오죠. 그 진물이 바로 림프액이에요. 내가 여기가 손이 이 그림처럼 까졌어요. 그러면은 이 방어벽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노출이 돼서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또 림프가 면역 세계가 발동이 돼서 내부로 나와가지고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큰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런 지방 말고요.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지방 중에 우리 왜 그 프림 실험할 때 처음에 프림이 몽글몽글 크게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런 큰 지방 덩어리, 그리고 단백질 덩어리 등 이런 노폐물들을 정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림프액이. 림프액은 말 그대로 이제 물처럼 흐를 거 아니에요. 흐르면서 그쪽으로 이동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림프는 독특한 게, 저희가 림프액을 혈액으로 비유를 하자면, 혈액은 어때요? 내 몸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혈액이 이동을 할 때는 이 혈액이 이동하게 하는 매개체가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펌핑을 해서 혈액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펌핑을 해가지고 저 끝까지 보내잖아요. 근데 림프액은 이런 매개체가 없어요. 얘를 펌핑해주는 매개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주변 근육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에 의해서 천천히 이동하는 게 림프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정말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림프 쪽이 많이 막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림프액이 순환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PM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림프액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혈액으로 비유를 조금 아까 했죠. 혈액으로 비유를 했을 때 림프액은 혈액, 그리고 림프구를 혈액으로 비교하자면 백혈구나 뭐 적혈구, 이런 그 혈액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림프구예요. 림프에서는. 림프구는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액세포의 일종으로 림프 조직과 림프액에 분포해 있습니다. T세포, 그리고 B세포, NK세포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고, 이 림프구가 한마디로 환경미화원, 청소부, 뭐 비밀 경찰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림프액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쁜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림프절에도 림프구가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림프절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막 죽이고 걸러내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림프구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림프절이라는 게 있어요. 림프절은 면역세포인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구와 백혈구가 많이 모여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의 전쟁터가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 이 림프절의 대표적인 큰 기관이 이 여기 좀 아까 얘기했던 림프인 거거든요. 편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절에서는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림프 순환이 안 되거나 이 림프절에 여기서 많이 뭔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있으면 여기 있는 림프절들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뭉치기도 하거든요. 커지는 거죠. 원래 림프절은 강낭콩만하게 쬐끄만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각 부위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싸울 때마다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림프절이.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을 했던 게, 어, 한참 전에, 한 뭐, 8년 전? 막 8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거의 한 달 동안 감기가 낫지 않고 되게 심한 감기였거든요. 한 달 동안 감기가 낫지 않고 굉장히 고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목을 이렇게 만져보고 깜짝 놀랐던 게 구슬 같은 게 여기 딱딱딱 뭐 세네 개씩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하면서 저는 이게 무슨 암인가 막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게 림프절이 부풀 팽창한 거예요. 순환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났겠죠. 한 달 동안 감기가 안 나섰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림프절이 팽창했다. 네, 그래서 림프절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얼굴 주변 그리고 목 주변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초록색 말고 연두색 동글동글한 게 림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림프가 이 목, 그리고 겨드랑이, 서해부라는 그 가랭이 있죠. 그 허벅지와 몸통을 잇는 그 서해부. 그쪽에 굉장히 많이 림프절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유가, 이 얼굴 주변에는 내부로부터 뭔가 침입할 수 있는 구멍이 엄청 많죠. 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귓구멍도 있고, 많죠. 되게 뭐가 많죠. 입으로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림프절이 보호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이나 이런 데는 발은 많이 움직이는 곳이고 이용을 많이 하는 신체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배를 다치기가 쉬워요? 아니면 손을 다치기가 쉬워요? 그렇죠. 허벅지를 다치기가 쉬워요? 발끝을 다치기가 쉬워요? 이 손끝, 발끝 이런 쪽 다치기가 쉽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외부로부터 이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타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겨드랑이와 이 서해부 그쪽에서 림프절이 많기 때문에 또 막 타단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에는 500개에서 600개의 림프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약 80%, 80%가 이 장 주변에 배 쪽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배 쪽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임순 사장님이 강의한 장 건강 강의할 때 장은 면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림프절이 장 주변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 소장을 돋보이는 림프 소절이라는 게 있대요. 소장 있잖아요. 물이 림프 소절이라는 림프절이 전체를 다 이렇게 덮고 있대요. 근데 소장은 어때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잖아요. 내 몸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이때 이 림프절이 막 이렇게 많이 있지 않다면은 내가 좋은 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쁜 것도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걔네들은 림프 소절에서 뭐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고 좋은 것만 이제 장으로 흡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림프절은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 독소를 잡아두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림프절은 암이 전이 될 때 이 림프절을 타고 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례가 유방암이죠.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은 림프에 전이가 안 됐다고 해도, 겨드랑이 림프, 거기에 전이가 안 됐다고 해도 림프를 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림프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예, 내 몸의 건강을 내가 스스로 이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차단만 해버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 림프절을 이렇게 떼낸 사람들, 이분은 실제 제 고객이신데, 그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림프절까지 절제를 하신 분이에요. 결제를 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림프가 전신의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림프를 떼버렸더니 이쪽 팔까지는 순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 왼손이 다르게 그 떼버린 그 손만 이렇게 진짜 퉁퉁 부어있고 누르면은 이렇게 눌린 채로 나오지 않는 그 붓기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부어있는 상태가 돼요. 네, 근데 이 분도 PM을 드시고 이 붓기가 굉장히 빠지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유방에서 암이 발생되면은 예, 이렇게 림프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다 떼버리는 거죠, 사전에. 예. 그리고 네, 림프 순환이 문제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한번 본인의 몸을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체크하면서 정말 나는 림프순환의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첫 번째로 림프순환이 안 될 때는 아까 그 사진처럼 네, 부기, 붓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림프액이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가기만 하고 정체가 돼서 그쪽이 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푹푹 들어가고 다시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몸이 정말 안 좋았을 때 발등이 항상 그랬거든요. 저녁 때쯤 되면은 발이 너무 부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눌러보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살이. 네, 그게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피로감. 네. 전신에 이 노폐물이나 이런 독소들을 순환시키는 게 림프이기 때문에 그게 순환이 안 되면은 당연히 독소가 한쪽에 이렇게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은 통증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죠. 통증. 저는 실제로 이렇게 갈바닉 아시죠, 여러분? 갈바닉으로 출산 후에 전신 마사지를 받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아프더라고요. 특히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림프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그런 데는 진짜 갖다 대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받겠다고 중간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발열, 그리고 피부병까지도 온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방에서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 여기 목 쪽에 이렇게 피부병이 있었던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말끔해졌지만 그렇게 피부병,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둘두둘 뭐가 구슬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순환이 안 되고 있었다는 증거였잖아요.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었거든요. 네, 피부병도 생길 수 있고 체중이 증가한대요. 림프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 뭐 감기에도 쉽게 걸릴 수 있고 쉽게 아플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림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너무 뻔한 방법들이에요. 네, 이거는 림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만이 아닌 그냥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규칙적인 운동.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림프액은 펌핑 해주는 게 없다.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인다. 림프는 그렇게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완전히 너무 안 하면은 네, 림프액이 순환이 안 되고 그냥 한 곳에 고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식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림프액은요,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이루어졌고요. 림프액은 하루에 8리터가 생성이 되고 4리터를 빼낸대요. 림프액이. 소변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분 섭취가 안 됐을 시 이때도 또 림프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가 없겠죠. 림프액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오래 이제 심하게 되면은 이, 이 면역 체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면서 림프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해줘야 이제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림프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림프액의 주성분이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그러니까 당연히 주성분이니까 보충해줘야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C.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여기 보시면 오렌지, 키위, 레몬, 딸기, 뭐 과일과 그리고 브로콜리, 고추, 파프리카 이런 거 다 어디에 있죠? 네, 지금 머릿속에 아마 다들 생각나고 있을 거예요. 비타민 E, 네,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림프 조직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근데 이거는 아몬드, 씨앗류, 땅콩 오일,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도 완전히 기름진 거잖아요. 이런 음식에서 섭취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아이오딘, 이건 요오드래요. 요오드인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곳에서 충분히 얻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드실 필요는 없고 다섯 번째 이제 아미노산인데 림프 조직과 면역 세포의 성장 및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한대요. 아미노산이랑 단백질이랑 이제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림프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이런 과일들, 비타민 C, 그리고 특히 이 비타민 E, 단백질, 뭐 이런 것들,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기, 생선, 콩, 두부, 뭐 아몬드 오일, 땅콩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걸 먹는다 한들 우리가 배운 대로 그게 내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로는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는 10%밖에 이 지용성은 20%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알겠으나 우리는 PM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흡수력이 100%니까. 네, 첫 번째 이제 림프 건강에 도움이 되는 PM 제품은 총 이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본 3종만 드셔도 림프 건강에 도움을 준다. 네, 완전 준다. 파워 칵테일, 첫 번째 파워 칵테일은요. 비타민 아까 보셨죠? 비타민 C와 E가 필요하다고 했죠? 비타민 C, E를 비롯한 파이토케미칼이 항산화를 이루면서 림프순환이 원활하도록 이 파워 칵테일이 돕는 거죠. 결국에는 산화되지 않은 채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수에서 이제 림프 생성이 원활하도록 돕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처음에 림프구가 생성되고 조절되는 역할을 하는 게 네, 가슴샘하고 적색골수라고 했잖아요. 그 골수를 만들어내는 뼈가 튼튼해야 골수가 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주고요. 그리고 골수에서 생성되는 림프구를 만드는 조효소, 엽산과 코발라민, 비타민 B9과 B12가 림프구를 만드는 조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뼈 안에서 골수가 이제 생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 액티바이즈. 그래서 이렇게 3종은 필히 꼭 드시고, 그리고 또 림프 건강에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림프 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아, 내가 림프 순환이 좀 안 되나 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될 게 아까 림프액의 주 성분, 구성 성분이 단백질 그리고 그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공급원인 웨이, 웨이를 드시면 좋겠죠. 웨이나 혹은 프로쉐이프 이렇게 드시면 되고 웨이가 곧 있으면 이제 단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직은 품절이 안 됐죠. 아직 품절이 안 됐는데 이게 다 팔리고 나면 근데 이 웨이는 단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 요거를 독일에서 사와서 먹고 있거든요.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 웨이보다 더 잘게 쪼개진 아미노산 형태로 롤프스로그 회장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제품을 드시는 사진을 가끔 올릴 때가 있어요. 아침에 뭐뭐 먹는지 이렇게 루틴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진만 올라올 때도 있는데 롤프스로그 회장님도 저 단백질, 아미노산도 항상 같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웨이가 이제 단종된다는 의미는 지난번에 이제 세이셸에 갔다 와서도 들었지만 어떤 나라에 신규 제품이 오픈되면 그 제품을 대체했던 구제품은 없애버린다고 했거든요. 빼버린다고 했거든요. 두 개를 다 파는 게 아니고 빼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가 빠지고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4가지 정도 드셔주시면 림프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거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림프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제가 뭐 이 4종을 여태까지 안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 나한테 부족했던 건 운동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도 좋지만 이 제품 자체가 그 유럽의 운동선수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PM 제품은 운동을 하면서 섭취했을 때 정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도 겸해야 림프 건강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림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